네, 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신 산모분들, 페인버스터라는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산모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버스터는 유령이나 귀신들을 이렇게 퇴치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페인버스터는 말 그대로 통증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썼던 여러 가지 이제 통증 완화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많이 썼던 방법이 PC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을 통해서 일정한 양의 진통제를 투여를 함으로써 본인의 고통을 이렇게 감소시킨다. 그런 어떤 방법인데, 이 PCA는 사실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용량도의 작은 양의 약을 썼을 때는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또는 환자가 너무 아파해서 조금 과용량으로 약이 들어갔을 때는 오심, 구토, 가려움증, 어지러움증,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맥으로 들어가는 약들이 그게 우리가 수술한 부위는 사실 제왕절개를 만약 했다고 치면 하복부죠. 하복부의 통증이 가장 극심한 곳이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신에 그 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과량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양으로 사용해서 통증이 경감이 된다 그러면 PCA 방법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데 최근 나온 방법인 페인버스터는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거는 굉장히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수술했다든지 또는 개목 수술한 경우에 가장 통증을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개목 수술한 이 부분, 배의 어떤 근육이나 인대나 복막이나 등등 그 부분과 개용 수술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전신적인 어떤 진통제라든지 혈관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증을 완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용량의 그 진통제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국소적으로 그냥 작용을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쪽 개용이나 개복 수술한 이 가장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 부위에 굉장히 가느다란 관을 넣고 펌프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국소마취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수술을 가장 아픈 수술 부위의 통증이 경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에서 고안이 시작된 것이죠. 요즘은 이제 PCA라는 방법과 페인버스터라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A는 사실 본인 부담금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인버스터는 최근에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한 80% 정도입니다. 즉 그 말은 나라에서 20% 정도는 보존을 해주는데 본인이 페인버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80%는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고, PCA라는 방법은 본인 부담금은 5%, 95%는 나라에서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보존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제왕절개 수술이나 복강 수술이나 아니면은 개복 수술을 한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 이후에 환자분, 산모분이나 제왕절개한 산모분이나 또는 개복 수술한 환자분들이, 부인과 환자분들이 많이 움직이라고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거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혈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 혈전들이 몸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심장 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빨리 걸어야지, 빨리 움직이고 걸어야지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지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아무리 많이 걸으라고 해도 환자분들이 배가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페인버스트를 써보면 확실하게 굉장히 아픈 시기,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까지 통증이 굉장히 경감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움직이는 early ambul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찍 거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환자가 회복하는데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의 가장 큰 적인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페인버스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담당 선생님 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께 자세히 한번 여쭤보시면은 수술 이후에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락터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1,000명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그리고 기쁨보다는 사실 2,000명이 되었을 때는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2,000명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 락터 요약사전은 실제로 구독자가 몇 명이냐,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재생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사실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산부인과의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현안이나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산부인과에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방송을 만들려고 나름대로는 제목을 뽑고, 이제 되도록이면 나름대로 제목을 뽑고 되도록이면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예전에 제가 찍었던 거, 최근에 찍었던 것을 제가 리뷰를 해보면 위협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생각들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나 부실한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사실 우리 락터 의학사전 팀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참조해서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락터 의학사전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